최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폭풍 질주,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F1. 하지만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하며 때론 끔찍한 사고가 발생. 2014 시즌 일본 그랑프리 도중 사고로 사망한 쥘 비앙키를 비롯해 수십 명의 선수가 대회 중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너무 아찔해요. 저 영상 보면. 역대 최고의 레이서로 불리는 알톤 세나도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예 스피드를 겨루는 대회다 보니까 뭐 에어백 같은 건 아예 없잖아요. 에어백이 장착되면 머신의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최대로 가볍게 만들어서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바레인 그랑프리 도중 F1 사상 역대 최악의 사고가 발생. 대회를 지켜보던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끔찍한 사고의 주인공은 대회 참가자인 로맹 그로장. 그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220km로 폭풍 질주하던 그때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서킷 방호벽으로 돌진.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폭발했네. 어휴, 완전 부딪혔구나. 드라이버가 차에 있어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차가 잘릴 정도면 어마무지했다는 거죠. 사고 직후 경기는 즉시 중단.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이 빨리 그로장을 구출하길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사고 발생 28초 만에 선수들과 관객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 뭐야? 터미네이터야? 진짜 알비백이다 진짜. 우와. 사고 직후 그로장은 잠시 기절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 하지만 그의 왼발이 페달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머신 안으로 들어가 몸을 최대한 눕혀 자세를 바꿨고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그렇게 사고 발생 28초 만에 그로장은 무섭게 타오르는 화염을 뚫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28초 만에? 28초 만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게 정신을 차렸거나 자세를 바꿔도 나올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폭발로 이어지면서 인명사고가 났을 거예요, 진짜. 역대 최악이라 불릴 만큼 끔찍한 사고 속에서 생존한 그로장은요. I wasn't for the Halo some years ago, but I think it's the greatest thing that we've brought to Formula One, and without it I wouldn't be able to speak to you today. 2018년 대회 측에서 사고 발생 시 선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장착하도록 한 헤일로 머리 보호 장치. 이 장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사일생한 그로장은 화상 치료를 받고 사고 7개월 만에 서킷으로 복귀. 그리고 2020년엔 업계 유명 팀과 신규 계약도 체결하며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헤일로 장치가 되게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네, 진짜. 근데 저게 되게 강도가 센가 보다. 근데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했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7일 공개합니다. 교수가 무사할 수 있던 이유. 2020년 11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교수 마리오 산토스의 집에 강도들이 침입. 우린 강도다. 순순히 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마리오 산토스. 심지어 강도들은 극악무도하게도 그의 임신한 딸을 인질로 붙잡았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와, 딸을. 내 가족을, 그것도 임산부를 데리고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산토스 교수의 집에 침입한 이들은 부유층만 노리는 강도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그의 집 주변을 맴돌며 철저하게 범행을 사전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계획대로 산토스의 딸을 붙잡고 협박해 금품을 챙겼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 사건 발생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 범인들은 현장에서 모두 검거됐고요. 산토스와 딸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빨리 근데 왔다.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으면 신고는 더 빨리 받았다는 얘긴데.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된 거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강도들도 이것만큼은 차마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라이브 방송 중이었구나. 아니면 중강의를 하고 있었나? 중강인가 보다. 중강의를 하고 있었나 본데. 교수 산토스 선생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받겠냐고. 학생 다 본 거 아니야, 그 클래스에 본 있는 거지. 애들은. 이 강도들은 온라인 화상회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범행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생중계되는 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수업에 참여한 20여 명의 제자들은 긴급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녹화된 게 아니라 라이브라 다행이네 진짜. 야, 그러니까. 그지? 야, 너무 무섭다 정말. 와, 이거는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6위 공개합니다. (2010년)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 추락, 97명 전원 사망. 2019년 이 항공사 비행기 추락, 탑승자 157명 전원 사망. 이렇듯 항공기 사고는 낫다 하면 대부분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생존자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터키에서도 168명을 태우고 앙카라에서 출발해 트라브존에 착륙하던 P항공사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 절벽 아래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휴, 저는 아비규환이지. 어쩔 수 없지. 저 정도면 정말 기도밖에 없죠. 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에 탑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찔한 사고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168명 탑승객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사고 당일 약간의 비가 내려 트라브존 공항 활주로가 젖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이래? 평소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젖은 지면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 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자 기장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비행기가 급회전하면서 중심을 잃고 공항 옆에 바다를 향해 돌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절벽의 진흙 속에 비행기 바퀴가 걸리면서 침몰 위기 직전 비행기가 기적처럼 멈췄던 겁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비가 와서 진흙이 된 게 그렇죠. 이게 천만다행이네. 마른 흙이었으면 그냥 내려갔겠죠. 아니 근데 저거는 승무원들 공도 있는 거예요. 안에서 승객들에게 어쨌거나 침착하게 버틸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된 거지. 그냥 뭐 승객들이 이미 패닉이었으면은 저 비행기는 멀쩡했지만 그 안에서 이미 막 여러 명이 다쳤을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사고 직후 긴급 출동한 공항 구조대는 추락을 막기 위해서 여객기에 밧줄을 묶었고요. 엔진 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을 뿌리며 신속히 승객들을 구조.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번 사고 나면 사실 거의 대형 사고니까. 그렇죠. 전원 생존했다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특종 또한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사연입니다. 올해 3월 미국의 한 60대 부부는 평생 꿈꿔왔던 노년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로드트립을 떠났는데요. 여행을 하던 부부는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의 말라드 협곡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가 말라드 협곡인가 봐. 너무 예쁘다. 그래, 듣던 것보다 훨씬 멋진걸. 달리는 차 안에서 말라드 협곡의 경이로운 풍경을 감상하던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노부부에게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차예요? 협곡 위에 좁은 다리를 지나던 노부부 트럭이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난간을 향해 돌진, 아파트 10층 높이의 협곡 아래로 그대로 추락할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트럭에 연결된 카라반이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트럭을 붙잡아 다행히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 빨리 꺼내야 될 텐데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저 고리가 언제 끊어질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을걸? 그럼 내가 혹시 움직이면 움직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유, 움직이지 마!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이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은 트레일러와 쇠사슬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과 구조대가 단 6분 만에 출동. 그러나 구조 작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우선 주변에 있던 3대 트럭으로 사고 차량을 연결해 고정한 뒤 오케이. 구조대원이 밧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트럭 쪽으로 접근. 하지만 자칫하면 트럭이 앞으로 쏠려 협곡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무려 1시간 8분 동안의 구조 작업을 펼친 끝에
노부부와 강아지 2마리까지 무사히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대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상황이. 그리고 자칫하면 차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 노부부도 어떻게 보면 1시간 넘게 매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세 그대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뭐 1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100시간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조상신이 돌본 구사일생 19 4위를 공개합니다. 올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 7살 소년 엘리아스는 할머니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숨으면 할머니가 절대 못 찾겠지? 고민하던 엘리아스가 야심차게 숨은 곳은 바로 마당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 안이었습니다. 아, 불안하다. 쓰레기차가 오나 설마? 쓰레기통 안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엘리아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아스의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밖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 미국에 그거 아니야? 쓰레기통 수거차가 그럼. 와서 걸어가지고 네. 기계로 이렇게 터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냥 출발해서 소극장으로 가잖아. 엘리아스가 쓰레기통에 숨어있던 그때가 하필이면 쓰레기 수거 시각이었습니다. 쓰레기차가 엘리아스가 숨어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탈탈 털어냈던 것입니다. 엘리아스가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겠다. 아, 해필 또 그때 또 수거 시간이냐. 아유. 하고 저게 차 안에서 저게 무슨 기계가 돌아가나 아무튼 시끄러울걸요. 엄청 시끄럽죠. 저 운전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쓰레기차에 설치된 분쇄 압축기. 아이고. 그 분쇄 압축기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의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와, 이거 무슨 공포 영화 아니야? 소리를 질러도 모르고. 어? 눈앞에는 칼날이 있고. 우리가 아는 그 파쇄기 그런 거죠. 그죠, 이거. 와, 이거 어떡하냐. 공포에 질린 엘리아스가 비명을 질렀지만 굉음을 내는 기계 소리에 묻혔고요. 날카로운 칼날은 점점 엘리아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를 덮치기 일보 직전의 순간 기계가 기적같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췄어요? 엘리아스의 생명을 구한 이는 당시 쓰레기차를 운전하던 환경미화원 피델이었는데 그가 정말 극적으로 엘리아스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 미국의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분쇄 시 감시 카메라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아우, 저게 안전장치 있었네. 평소 업무 지침을 성실히 지켰던 피델은 그날도 어김없이 운전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 엘리아스를 발견. 그 즉시 분쇄기를 멈췄던 것입니다. 우와. 잘했네. 근데 저게 FM대로 하지 않고 늘 분쇄하는 쓰레기 때문에 안 봤다면 그냥 사실 안 볼 가능성이 높은 왜냐면 거죠. 매일 하는 일이니까 네. 저걸 매번 어떻게 쓰레기를 보고 있겠어요. 저거 몇 시간 돌면서 쓰레기통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다 지켜본다는 거 사실 고마운 않죠. 일이죠. 진짜. 사건 이후에 엘리아스와 환경미화원 피델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그리고 예리한 눈썰미와 성실함으로 한 아이를 구한 환경미화원 피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인명구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려야죠. 훈장도 드리고 드릴 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이래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이번 특종 역시 예리한 눈썰미로 누군가를 살려낸 사연입니다. 올해 6월 브라질 토칸칭스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실바가 갑작스러운 컨디션 이상으로 의식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하기도 한데 이런 네. 그 다른 데로 가서 또 추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 아이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실바가 사망했다고 판단. 구급대원은 실바의 시신을 시신 가방에 안치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구급대원들은 경찰의 시신을 인도한 뒤 현장을 떠났고요.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해당 사고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페레이라 기자가 시신 가방을 찍던 중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광경. 시신이 움직여요. 진짜 움직였다고요?
시신으로 판단할 때는 보통 심장이 정지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가 뭐 이렇게 뭐 바람에 불건다거나 뭐 이런 거 잘못 본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일이지? 움직였죠. 살짝 높아졌다 내려가는 거. 그치? 봤죠. 봤어. 안 보여?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근데 한 기자님은 이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렸는데도 처음에 못 봤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눈썰미가 진짜 좋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기자의 관찰력이 좋았네. 그렇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곧바로 시신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사망한 줄만 알았던 실바가 아주 옅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페레이라 기자는 실바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요. 자, 그리고 약 10분 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다시 도착해 실바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살아있었네. 진짜 저 기자분의 눈썰미가 없었다면 이게 그냥 그대로 시체안치소로 가서 처치를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리한 눈썰미로 한 생명을 살린 페레이라 기자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본능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10분이었습니다. 조상신이 돌본 구사일생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저성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러시아 연방 다케스탄 공화국. 이곳에는 러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약 1920m 아찔한 깊이의 술락곡이 있습니다. 경치는 진짜 엄청 좋다. 정말 천혜의 자연이네.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이 술락협곡의 광활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핫스팟으로 유명한 곳, 바로 절벽 꼭대기에 설치된 그네입니다.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아찔한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이 그네를 찾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네를 탄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심리가 또 저런 데면 또 찾아간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찾아는 가도 저걸 어떻게 타? 정말 다들 나는 강심장이야. 인기 만점인 술락협곡의 그네, 올해 6월 안나와 알리나도 이 그네를 타며 신나게 스릴을 즐겼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신나게 해주겠어. 내 스윙 실력을 보라고. 더 세게 밀어줘. 너무 신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네가 6번쯤 왕복했을 무렵. 자, 신나하고 있죠? 또 밀어줍니다. 쭉! 에이 너무 민다. 그만 그래야 밀어 또 그만 밀어. 그냥 좋아하시니까. 놔두세요 이제. 놔두세요. 끌었어. 와 이거 어떻게 해? 보시다시피 끔찍하다. 그네는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없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나와 알리나가 타고 있던 그네의 한쪽 줄이 끊어지며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추락. 아휴.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던 그때 저기 사람이 살아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추락한 두 사람은 절벽 끄트머리 아래에 설치된 나무 받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후에 이 아찔한 광경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요. 그네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쪽이 떨어지면서 약간 또 휘청한 게 그렇죠. 이게 진짜 목숨을 구했네. 천운이죠. 아이고 진짜. 야, 근데 저거라도 해놨어 진짜 다행이다. 아이고.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의 사고 소식을 접한 러시아 다케스탄 관광부는요. 그네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사고가 발생한 그네는 철거됐다고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안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